사실 시가인데 시가. 사실 하나에 집중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좀 좋은 사람, 뭐 한 2주만 보고 안 보면 나쁜 사람. 파이팅 라이브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어머님 친구분이 네. 집을 지으셨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한테 지어진 건축사가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설계비도 한 3배 정도 들었고 공사비도 한 2억 정도 더 들었대요. 아. 근데 너무 만족한다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반영됐대요. 돈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다 그렇죠. 이게 사실 맞춤 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장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또 사람들마다 다 기술이 다르고,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잘하는 기술자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죠. 그럼 업계 평균 얘기하고 이러면 좀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조심스러우니까 그냥 지금 운영하고 계신 이 사무소에서 만약에 한 35평짜리 내가 꿈에 그리던 로망 그리던 전원주택 네. 예를 들면 목조로 여주에다 하나 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레이아웃만 해서 딱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일단 계약하려면 얼마 가지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거꾸로 한번 거꾸로. 이런 거 좋아요. 그쵸.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제가 그 집에 얼마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목조주택은 제가 현장 관리를 해보니 네. 2달은 그래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2달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가인데 시가. 그냥 저희들끼리 이야기하기에는 보통 단독주택 하면 뭐 최소 1,500 뭐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미팅도 그렇게 많이 하긴 힘들고 약간 반기성품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한 3, 4천 정도면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게 건축사님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옆에서 지금 들으면서도 눈빛이, 저도 현장 관리인이라는 거를 해보고 건축 시공사분들 이제 도면 그리고 실제로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한 1년 넘게 쭉 봐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일단 아까 말씀하신 1,500 정도면 기성 제품, 이게 원래 갖고 있는 도면에다가 모디파이를 최소화해서 그렇죠. 하는 수준으로 그냥 복붙 어느 정도 조금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권했는데, 거기서 덜컥 잡아주시면 땡큐인데 자꾸 수정해 이러면 나도 스트레스 받고 제대로 기한 내에 또 이거 제대로 반영도 못 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애초에 이제 계약 금액이 한 3, 4천대로 올라가면 내가 딱 마음을 비우고 여기에 좀 어느 정도 올인을 해서 제대로 된 거 그려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훅 와서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현실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즈니스에 최소한 내가 한 석 달 이상은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 이런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이게 마음이 야,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내가 월급을 갖고 갈 수 있는데, 이런 그쵸. 마음이면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게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한 석 달 동안에 나의 월급을 확보해주는 일이야. 그러면 뭐 석 달 이것만 해도 되는데, 사실 하나에 집중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좀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했는데도 뭐 한 2주만 보고 안 보면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시공하시는 분도 이렇게 만나서 미팅을 몇 번 해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건축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좀 클래식한 집을 원해. 근데 모던하게 설계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당연히 일단 디자인도 마음에 안 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미팅을 좀 해보고, 그러니까 미팅이 설계 미팅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는 거죠. 대화. 나는 이런 집이 짓고 싶다. 이런 거를 하고 싶다.
이런 땅에 반영이 되겠느냐, 너의 생각은 어떻느냐, 뭐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 건축주가 이 사람은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하고 내 거에 좀 최선을 다해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까지 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도면부터 보여주세요 이러면 조금 사실 곤란하죠. 곤란하고. 그럼 설계를 아까처럼 적정 금액으로 계약을 하시면은 네. 이분이 원하는 그림을 다 듣고 실제로 구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잡으시나요? 평균 한 2달 정도면 2달 정도. 뭐 원하신다면 뭐 일주일 만에 초안을 보고 그거 보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좀 아니면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거를 뭐 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건축주의 성향과 건축사의 성향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게 빨리빨리 해서 이렇게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여러 번 보고 뭐 일주일씩 뭐 계속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죠. 저도 그런 게 좀 좋긴 해요. 왜냐면 내가 많이 갔는데 산으로 갔어. 그치. 네. 그럴 수 있죠. 그때 가서 아 이거 아닌데요 이러면 많이 완전 당황하고 뒤엎고 새로 하는 나는 경우도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첫 인터뷰니까 네. 다음에 더 좋은 내용들 또 이제 질문 여러분들 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면은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들 좀 준비해서 다른 인터뷰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가죠. 저한테도 질문이 오면 저도 그냥 늘상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그게 정답인 것 같아서 답변을 그렇게 드리곤 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설계사무소로 가야 되는데 네. 왠지 서울이나 이런 도심에 있는 설계사무소들은 조금 비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더 큰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막 그릴 것 같아. 근데 안타까운 거는 내가 지을 공간은 그 현재 땅은 저기 고흥에 있어. 그러면 많이들 이제 질문 오시면 어차피 인허가 문제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이 되려면 그냥 서울에 있는데 하지 마시고 괜히 비싸게 하지 마시고 고흥에 있는 현지 설계사무소에다가 맡기시면 조금 더 원활하고 빨리 인허가도 받으실 수 있다. 보통 통념상 이렇게 답변을 많이들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사무소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서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짓기 전까지는 여기 왕래하시긴 더 좋겠지만 또 인허가 문제 때문에 현지가 맞을 것 같아 또 이런 또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이 부분 한번 풀어주시죠. 제일 좋은 거는 진짜 현지에 있는 건축사들 중에 자기랑 성향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제일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현지면서 내 성향도 맞는.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도 맞는. 아 그렇죠. 가격은 아무래도 네. 이제 지방이 더 사무실 유지비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직원들 월급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지방 인건비가. 그래서 저도 사실 고흥에도 이제 설계에 있어서 가고 광주까지도 가고 이렇게 가거든요. 전라도 광주랑 네. 고흥.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인드가 좀 이기적일 수 있지만 재밌을 것 같으면 제주도도 가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단독주택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돈은 뭐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렇죠. 큰 뭐 S 그룹의 그런 프로젝트에 비해서는 뭐 참 적으니까.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꿈이 있어서 이제 건축사가 된 거고 그 꿈은 그런 큰 현장이 아니라 사실 아기자기한 그 단독주택을 막 이렇게 이쁘게 짓고 하는 그런데 사실 뭔가 이런 로망도 있고 해서 이제 건축사가 된 건데. 그래서 폐가 리모델링도 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좀 너무 하루여갖고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재미있으면 저는 이제 어디든지 가요. 어디든지 사실 저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으니까. 좀 가격도 맞아야지 움직이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죠. 사실 대부분이라서. 그럼 지역으로 따지면 어디까지는 내가 그래도 인허가 문제나 뭐 이런 것까지 좀 신경 써주면서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뭐
뭐 서울하고 경기 남부 정도? 경기 남부면 여주도 포함되나요? 여주, 인천, 네네. 양평 뭐 이쪽은 다 네네.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인천에서 뭐 한 인천, 여주 뭐 이 정도 정도까지. 그럼 수도권 지역은 네네. 네, 그런 문제들이 사실 뭐 큰 프로젝트들은 밑에 직원분들이 더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네. 대표는 좀 놀러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이거 직원들이 보면 안 돼요. 그런 로망도 갖고 계셔야 뭐. 네. 그러면 정말로 현지 건축사가 네. 현장에 인허가 그 예를 들면은 여주시라면 뭐 여주시 허가팀 여기랑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여서 옛날에는 사실 뭐 서로 술도 먹고 뭐 형 동생하고 뭐 이랬는데 요즘은 예전이랑 틀려져서 정말로 그분들이 더 그렇게 일주일 걸릴 거 뭐 하루 이틀로 땡기고 뭐 그 정도 되나요? 그 이제 제가 큰 것도 해보고 이제 작은 것도 해보고 이런 입장에서 네. 사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제가 일단 제가 현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 업체랑 이제 같이 조인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분이 뭔가 어떤 행위를 하겠죠.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얼만큼 그냥 내가 해도 되는 것을 며칠 땡겼는지 그게 확인이 피부로 될까요? 와닿을 만큼 땡겨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찾아가면 더 빨리 해주고 더 자세히 봐주기는 해요. 뭐 공무원들도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지금은 이제 분위기도 많이 다른 것 같고 요즘 뭐 밥도 같이 먹기 힘든 상황이라. 그렇죠. 그리고 사실 큰 건물은 그래요. 이게 만약에 매덕 준다 그러면 좀 마음이 이거 받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설프게 돈 뺏갖고서 그렇죠. 장난쳤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단독주택 하는데 그 공무원이 얼마 받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거 가지고 잘리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 쭉 들어보니까요. 일단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은 일단은 설계하는데 시간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는 거는 예산상으로도 조금 추가 버젯을 조금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현장 관리인이나 기타 이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건축사 사무실이랑 상담을 해서 그렇게 같이 가져가시면 만족하실 만한 집을 짓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질문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댓글로 질문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에 재미나게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그 폐가 리모델링 할 때 더 재미날 수 있을 것 같은 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섭외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반응에 따라서 재미나게 더 정보 현장의 그런 생생한 정보와 팁들을 다음에 또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충분히 의미 있는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 차를 타고 바다로